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0월 이후 이렇다 할 조정 없이 폭주기관차 마냥 달리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유독 움직이지 않는 AT&T 주식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AT&T라는 주제로 AT&T 내부 소식과 관련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AT&T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장하거나 주가를 평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AT&T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돌아가는 소식과 관련 뉴스들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최근 있었던 AT&T 관련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AT&T의 CFO가 최근 주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다같이 화상으로 주간 회의를 하였는데요. 거기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물론 지금까지도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도 칼바람이 불어 해고되는 직원들이 나올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연초부터 2명이나 그만두는 사람이 나온 걸 보니 다른 팀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2022년부터 은퇴 베네핏을 삭감한다고 밝히면서 은퇴할 나이가 된 장기 근속자에겐 올해 안에 은퇴하는 게 좋을 거라는 식의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하고 저희 팀에서도 장기 근속한 직원들 몇 명은 메일을 받았다고 하네요. AT&T가 베네핏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좋은 편이어서 30년 넘게 다닌 장기 근속자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은퇴연금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은퇴를 미루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네요. 다음은 매출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물동량을 보면 지난 연말 매출은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 뚝 끊기는 매출이 올해는 뒤늦게 정부에서 나온 2차 지원금 $600 덕분에 한가할 1월인데 지금도 매출이 끊기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기 재고의 부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를 먹고 있네요. 또한 온라인 매출의 엄청난 증가로 물류회사들 또한 매우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의 상하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정으로 백악관까지 장악을 하면서 $2,000 추가 지원금의 가능성이 커지는 바람에 이것 또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연초부터 정신없이 바쁘기 시작하네요. 다음은 최근 있었던 AT&T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AT&T의 디렉티비 매각 관련해서 구매 의사를 밝혔던 마이클 클라인의 스펙 회사인 철철 캐피털이 디렉티비 대신 고급 전기차 생산업체인 루시드 모터스를 합병하여 상장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처음 디렉티비 인수를 원하며 제시한 $15 billion 수준일 거라는 의견이 있으며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 펀드 담당자와 이야기 중일 거란 예상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루시드 모터스, 철철 캐피털 그리고 AT&T 모두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철철 캐피털은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무려 30%가 넘게 상승을 하였네요. 다음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레이먼 제임스가 AT&T의 주가 목표치를 업그레이드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번엔 모건 스탠리가 다운그레이드 했다고 그러더니 이번엔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왔길래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업그레이드한 목표 주가가 32불이네요. 저번에 모건 스탠리는 36불에서 34불로 낮춘 거였고요. 어찌됐든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AT&T의 적정 주가는 $30 이상이네요. 주가 목표치를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얼마 전 처음 HBO Max로 동시 개봉한 원더우먼이 예상외의 수익을 거두면서 올해 워너브라더스가 HBO Max를 통해서 동시 개봉하는 17편의 영화 수익이 좋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비싸진 5G 주파수 영역대인 C밴드를 구입하는 데 충분하며 회사의 레버리지 현황도 나쁘지 않고 배당금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올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AT&T의 부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약 2.7배로 역사적 비율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AT&T 부채에 대한 걱정이 너무 overblown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사인 버라이즌의 레버리지 비율도 알아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AT&T보다 높은 약 3.5배였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말인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 AT&T의 CFO인 존 스티븐스가 주주들에게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이분입니다. 존 스티븐스. 다둥이 아빠죠. 자식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3월에 은퇴하죠. 이분이 주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우선 기존 통신 사업이 탄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객과 회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플랜으로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HBO Max의 성공적인 데뷔 후 가파른 성장세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앞으로
힘들어도 기업을 단단히 받쳐줄 거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둘째로는 2021년에도 금전적 여유가 있으므로 커나가는 사업엔 투자를 할 것이며 배당금 또한 기존의 레벨을 유지하고 부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1년 프리 캐시 플로우의 최종 목표치는 작년과 동일하게 26 billion으로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정확하진 않지만 작년도 28 billion 넘게 나온 걸로 집계되고 있으니 어쩌면 올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29 billion보다도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어서 올해도 비주류 자산들은 매각하여 현금화시킬 거라고 하였고, 디렉티브도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의 부채 중 60 billion을 제로 금리 시기인 요즘 리파이낸싱하여 2025년까지 갚아야 할 부채를 무려 30 billion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파이낸셜 아웃룩은 1월 27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할 예정이니 1월 27일 달력에 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요약입니다. 우선 직원의 복지를 삭감하고 장기 근속자는 은퇴시킨다는 점, 디렉티브 인수에 15 billion을 비드했던 스펙 기업인 Churchill Capital이 갑자기 Lucid Motors와 합병해서 상장시킨다는 루머가 나왔다는 점, 최근 모건 스탠리와 레이먼 제임스의 AT&T 주가 평가에 의하면 $30 이상이 적정하다는 점, 올해 워너 브라더스가 HBO Max를 통해서 동시 개봉하는 17편의 영화 수익에 기대가 크다는 점, 2021년에도 기존 통신 사업은 탄탄할 거라는 점, 그리고 2021년에도 AT&T의 현금 흐름은 탄탄한 매출과 비주류 자산 매각, 그리고 리파이낸스 등으로 괜찮을 거라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AT&T 주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